다들 인연을 믿으시는가 모르겠네요. 전 제가 겪었던 일로 인해 인연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흐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운명처럼 묶인 인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화를 피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 소중한 인연을 처음에는 악연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남이 힘들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 악연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살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네요. 그 소중한 인연이 누구냐면 오늘 소개하게 될 제 친구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저를 살려준 친구와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회사를 다니던 저는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결국 똑같은 쳇바퀴 속에 지내야 할 것 같았죠. 회사 일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무기력까지 더해지니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게 된 것이 디저트 카페였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 삼아 배우고 있던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로 한 거죠. 시작은 작은 공간을 임대해 SNS로 예약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주문도 많아지고 사업의 가능성이 보여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이전처럼 예약 판매도 하고 작은 디저트를 만들어 음료와 함께 팔았습니다. 기존 SNS로 알고 계시던 손님들께서 매장이 생기자 마저 찾아와 주셨고 제 예상보다 더 일찍이 가게가 잘 되어갔죠. 매장 한 군데에서 많은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 무리를 해서 2호점까지 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손님들께서는 그곳도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가게의 성공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연애 사업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죠. 2호점을 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가게를 찾던 손님들 중 한 분께서 저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디저트를 잘 모른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남자는 이후에도 여러 번 가게를 찾아주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며 치고 들어왔죠. 가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손님도 많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때도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저에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다 말했어요. 이것저것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적어도 신분은 확실한 사람 같아 보였죠. 몇 차례 만나보게 되었고 유머러스하면서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반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법연수원생이던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용 후 지방지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어 아쉽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종종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잠깐의 데이트를 해줄 만큼 저에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더미같이 있는 사건들로 피곤할 텐데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바라봐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했죠. 장거리 연애였지만 저에게 확신해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2년간의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방에 있기도 하고 검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결혼 준비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 도중에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죠. 별 생각 없이 받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혹시 한수연 씨 전화번호가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맞구나. 혹시 나 기억하지 모르겠네? 나 수연이. 중고등학교 때 같이 나온 김수연. 다름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내가 너에게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락했어. 그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잘못을 내가 저질렀을 텐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성인 되고 나서 항상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언젠가는 우연히 만나면
사과를 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이것도 다 변병이지. 이제 더 늦지 않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괜한 질투심으로 너에게 잘못했던 것들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그 친구는 제 학창시절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친구 김수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 없이 학원에 다니기 바빴고 성격 또한 소심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왕따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진학을 하게 된 중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이던 그 친구의 이름은 저와 이름이 같은 수연이, 김수연이었어요.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아서 학기 초부터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수연이는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저를 반에서 유일하게 수연이만 괴롭혔어요. 소심했던 저는 담임선생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죠.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춘기 같던 저에게는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매일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괴롭힘을 1년간만 당하면 되었다는 거였죠. 1학년 이후 중학교 내내 다른 반이 되어 수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학교에서 우연히 수연이와 마주치게 될 때면 자연스럽게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수연이와는 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고등학교도 많았고 대부분 여고로 많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수연이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우리 둘을 제외하면 같은 중학교 출신의 친구들은 몇 명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었고요. 자기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수연이는 처음으로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접근을 해왔어요. 수연아, 너도 여기 배정받았어? 진짜 다행이다. 난 혼자 되는 줄 알고 엄청 속상했는데 거기다 또 같은 반이네? 우리 이번에는 친하게 지내자. 그 친구가 친한 척을 하건 안 하건 저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전에 잠시 곁에 저를 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학급에서 사신의 친구를 사귄 수연이는 저를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처럼 못된 짓을 하며 괴롭히진 않았어요. 가끔 저에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제외하면 관심을 끄고 살았죠.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로 수연이와 엮이게 되었습니다. 인물도 성격도 뭐 하나 눈에 띄지 않던 저에게 한 남학생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평범한 얼굴에서 조금 모자란 저였기에 상상만 해오던 일이었죠. 제 입장에 외모를 가릴 입장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고백을 해왔던 남학생은 못생긴 편도 잘생긴 편도 아니었어요. 불량 학생도 아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동성 친구도 몇 없는 소심한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소꿉장난 같은 재미있는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개인적으로 제 남자친구를 불러 잊지도 않은 저의 과거를 거짓말로 만들어냈죠. 제가 연애가 처음도 아니라고 했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사귀던 친구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말을 했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연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이용하여 제 남자친구를 속이니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제 진심이 담긴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는 우리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 스타일도 아니면서 굳이 제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어요. 일부러 제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고 뺏은 것도 화가 났지만 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에
화가 났습니다. 분명 일부러 한 짓인 게 보였거든요. 수연이 정도면 그때 사귀었던 남학생보다 더 나은 학생과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종종 고백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제 남자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도를 바꾼 모습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소심하고 학급무리 밖에 있는 제가 수연이에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화를 삼킬 뿐이었죠. 그날 이후 최대한 수연이를 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수연이가 취업반으로 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들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며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 수연이에게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들릴 리가 없었고 연락을 피하고 싶었죠. 글쎄, 이제 와서 굳이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가 싶네. 너무 옛날 일이라 너랑 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친구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던 사이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앞으로도 볼 일 없을 테니 괜히 문제가 생길 만한 말은 서로 하지 말자. 오늘 네가 한 전화 없던 일로 하고 잊을게.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 그 친구를 마주하기보다는 영영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투명한 말투로 볼 일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잘못을 빌었죠. 저에게 바란 것은 없고 과거의 일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잘못을 구하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연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취하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뭐야, 너 우리 집 어떻게 알아내고 찾아온 거야? 갑자기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고 기분 나쁘지? 미안해. 동창들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오게 됐어. 전에 통화로는 내 진심이 담긴 사과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전화통화로 사과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낫기도 하고. 수연아,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다 잘못된 행동들이었어. 사과할게.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시절 네가 했던 행동들 하나도 잊지 못해. 시간이 흘러서 그때처럼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아프고 분한 기억이야. 우리 둘 다 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너가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난 잘 모르겠어. 꼭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 예전에 너라면 그러고도 충분하잖아.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길 문제 때문에 먼저 나서서 행동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인데 앞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나 네가 하는 사과 못 받겠고 더는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해. 미안해. 변명 같아 보이는 건 알지만 진짜 다른 의도는 없어. 그냥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너가 기억나서 찾아온 건데 네가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수연아, 정말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너에게 미안해. 그럼 나 가볼게. 시간 뺏은 것 같아 미안해. 힘없이 돌아가는 수연이를 보며 더는 마주칠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수연이와 마주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 두 사람 중 한 명이 일부러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있는 장소에 수연이가 늦게 온다면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 생각할 텐데 제가 가는 장소에 수연이가 먼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약속 없이 다른 동네를 돌아다닐 때도 정말 우연히 수연이와 마주쳤죠. 처음에는 수연이도 제 눈치를 보며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지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이걸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진다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는 눈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사과를 해도 될 텐데 수연이는 그런 것들 모두 창피하지 않은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오며 저에게 잘못을 비롯습니다. 그런 사과가 여러 번 반복되니 수연이가 비는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저에게 저질러던 잘못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수연이를 마음속 깊이 미워했던 저는 무시로 일관했죠. 그럼에도 수연이의 사과는 계속되었고 그럴수록 사과를 받는 제가 더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게 수연이에게 덜 시달리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충 수연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제 알았어. 이 정도면 네가 하는 말의 진심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내가 괜히 심술 부렸던 거야. 시간이 흘러서 친하게 지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얼굴 보기로 하자. 너도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네가 알겠다고 말해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이 사과 한 번으로 내가 너에게 저질렀던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앞으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나 미용하는 건 알고 있지. 부담 갖지 말고 머리 할 때마다 연락해. 내가 너 편한 시간으로 잡아서 해줄게.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던 말이었기에 이후로는 수연이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제가 남자친구 없이 결혼 준비를 혼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수연이가 연락을 해왔죠.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미용 쪽에 있으니 저보다 알아도 더 많이 알고 있다면서 말이죠. 수연이 마음대로 시작된 도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꽤나 되었어요. 아무래도 미용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혼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들은 게 저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들보다 더 신경 써주며 제 결혼에 도움을 주는 수연이를 보면서 이전까지 높게 쌓이던 경계심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기다리다 이야기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페에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하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수연이와 가까워지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남자친구를 수연이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마침 두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생겼죠. 남자친구는 평소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수연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는데 고맙다며 수연이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 몫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투정을 부렸고 수연이는 그런 저를 지원사격해주며 남자친구의 진땀을 꽤나 흘리게 도와주었죠. 정말 즐거운 자리였어요. 얼마 전까지 수연이에게 가졌던 감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놀랍기도 했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 같다며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줬죠. 저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수연이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일로 인해 다시 근무지로 내려가고 난 후 곧바로 수연이가 하는 이상한 말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었죠. 수연아, 너 예비 남편분 혹시 동생이 있니? 아니, 없는데. 그래? 그러면 혹시 이름 개명했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너희 예비 남편분 신상 정보 알고 있는 거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뭐? 글쎄, 평범한 직장인이면 모르겠는데 너도 알다시피 오빠 직업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왜?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빠 일이면 알아도 내가 먼저 알아야지. 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가 확인 좀 해보려고. 미안. 내가 너무 앞뒤 없이 말했네? 오늘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해. 전화를 끊고 방금 전 일을 곱씹어보니 친구 수연이가 제 오빠의 신상을 알아야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오빠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도 이상했죠. 생각을 해보니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수연이가 같이 하게 된 식사 자리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남자친구를 어디에선가 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라 남자친구를 자랑하며 닮은 연예인을 말하고 웃었기에 이상함을